안녕하세요. 자, 우리 가야사의 이제 전기와 후기 가야 연맹이 있습니다. 그 가야가 왜 연맹체로 존재하고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는 약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이유는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그 세력의 균형이 뭐 신라처럼 이게 그 큰 나라 옆에 작은 나라들을 이렇게 통합하면서 잡아먹으면서 이렇게 커지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잉어 정도가 돼서 이렇게 딱 필에 조그만 것들 붕어라든가 이런 걸 먹으면 좋겠는데 다 붕어급이에요. 잉어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연맹체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그 연맹체의 고리가 뭐냐? 낙동강이라는 거예요. 이 낙동강을 연변에 쭉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연맹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안 가죠. 왜냐면 고령가야 같은 건 쫙 꼭대기에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길을 뚫기가 좋지만 일제시대 그 한길이라는 걸 뚫었잖아요. 행길. 예. 신장로. 그래서 신장로잖아요. 새로 만든 길. 대동여 지도에 안 나오는 거죠. 예. 그걸 뚫은 거예요. 근데 고대의 수로, 고속도로가 뭐냐? 그 이제 제 친구인 윤명철 교수가 물길은 고속도로였다. 고대의 고속도로였다. 맞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왜? 물길로 다 댕겼어요. 조선시대까지 다 물길로 댕기죠. 산길 넘어보세요. 달구지 갖고 그 산길 넘으면 산적 만나죠? 얼마나 힘든데요. 그거를 최초로 이용한 고대 국가가 뭐냐? 바로 가야다. 그래서 가야가 중요한 겁니다. 해양 국가고 수로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근데 이러한 나라가 그 전기가야 연맹의 맹주가 누구냐? 금강가야죠. 금강가야와 신라가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가야 연맹체를 보면은 아라가야, 고령가야, 대가야, 성산가야, 소가야. 그럼 맹주는 금강가야입니다. 금강가야 이렇게 있었어요. 택리지를 보면은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 동해는 바람이 높고 물결이 험하고 서해와 남해의 선박이 잘 닿지 못하는데 남해는 물길이 잔잔해요. 완만해요. 그래서 전라도, 경상도 이쪽 항해도까지, 한양, 개성, 황해도까지, 평안도까지 상인들이 이어져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 낙동강 하구죠. 예, 낙동강 물줄기를 따라서 어디까지 올라가냐? 상주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고령가야죠. 그 다음에 진주까지 배가 닿았다. 그래서 이러한 경상도에서 남쪽과 북쪽을 뚫는 그 바다와 육지의 이점을 누가 먹었느냐? 김해가 먹었다. 김해가. 예. 그 정도로 이 김해가, 그리고 특히 양항이라 그랬잖아요. 밖에 폭풍우가 빌더라도 가장 안전하게 배를 피신시킬 수 있는 데가 김해만이다. 기가 막히죠. 우리나라 최적의 항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령가야의 위치를 이병도 박사는 진주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 고령가야가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고령가야에 대한 연구를 거의 안 해요. 그리고 어디로 보느냐? 진주로 보니까. 근데 함창으로 모든 지리지, 역대 우리 모든 역사체계는 함창으로 세팅되어 있어요. 이걸 갖다 부셔버린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곳에 가면은 고령가야 왕릉이 남아있어요. 그 왕비릉도 남아있고. 그리고 고분의 분포를 보면은 그쪽에 다 있어요. 여기 보세요. 안동, 문경, 영주, 의성, 대구 다 있다니까요. 여기 밑으로 쭉 가면서 대구, 양산, 동래, 칠곡, 창녕, 고령, 함안, 김해, 성주, 진주, 고성 이런 데 쫙 깔려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곳에 걸쳐서 넓게 분포되어 있었던 게 가야
유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일체 함구를 하고 있어요. 왜? 고령가야의 위치를 바꿔버리는 바람에. 근데 이 고령가야가 왜 발전하게 됐느냐? 함창 지역은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라도하고 경상도는 전혀 틀려요. 전라도는 넓은 곡창지대를 가지고 있지만은 낙동강 연변에는 곡간 평야라고 해서 분지가 발달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낙동강변에 있는 그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평야.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 중에서 큰 평야가 함창 평야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경제력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물길이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고령가야라는 강대한 세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모든 것을 어디다? 사벌국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벌국은 실제로 지금 사벌왕릉이라고 일컫는 것도 신라에게 먹힌 이후의 왕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가 생기죠. 왜 멀쩡하게 고령가야가 있는데 고령가야에 대한 연구는 일체 하지 않고 그걸 없애버려. 심지어는 왕릉까지 남아있는데. 예. 그리고 여기 보세요. 성산가야는 성주로 돼 있어요. 이거는 뭐 지금 움직이지 않고 돼 있는데, 오로지 이들 중에 무시당하고 있는 나라는 딱 하나, 뭐예요? 고령가야예요. 이걸 없애버린 거예요. 성산가야는 성주 그대로 돼 있고, 5세기 후반에는 신라의 영향권으로 편입되게 돼요. 그래서 누구랑 대치하느냐? 대가야하고 성산가야가 대치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물길을 넘어서 들어왔다는 거죠. 신라 세력이. 예. 그리고 자, 삼국유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탈의 왕에 대한 석탈의 왕에 대해서 뭐라고 써 있느냐? 남의 왕 때에 남의 왕이 AD 4년에서 24년에 왕을 제위했던 왕이거든요. 남의 왕 때 가락국의 바닷가에 어떤 배가 와서 닿았다. 그때가 누구냐? 가락국의 수로왕이에요. 김수로왕, 금강가야 제1대 왕이죠.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신하와 백성들이 더불어 북을 치고 환호하며 맞이하여 장차 가락국에 머무르게 하였으나 배가 급히 나는 듯이 달려 계림, 지금 경주의 동쪽 아진포에 다다라. 지금 이제 간포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여기에 홀로 살고 있던 아진의선이라는 노파가 이거를 봤어요. 그랬더니 함이 있는데 거기 까치가 와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을 열어봤더니 거기서 뭐가 나냐? 바로 잘생긴 사내 아이가 튀어나왔다. 그게 누구냐? 바로 탈의 왕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7일 동안 잘 대접을 하니까 아이가 말하기를 이거 생이지 이거 뭐 애가 7일 됐는데 말을 해요. 나는 용성국의 사람으로 이제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용성국이 어디냐? 완화국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외국에서 동북쪽 천여리에 있는 나라다. 그게 뭐냐면 다파라국이에요. 그게 뭐냐면 줄여서 다라국이에요. 그럼 뭐라냐면 자기 아버지는 함달파라는 사람이고 자기 엄마는 정려국의 왕녀라는 건 공주죠, 공주. 그래서 애를 낳는데 알을 낳았다 이거, 알. 그래서 알을 낳으니까 흉측하다고 그 알을 갖다 바다에다 띄워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닿았다 이거예요. 근데 처음에 닿은 거는 신라가 아니고 어디예요? 금강가예요. 가락국이에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보세요. 가락국 바다에 닿았더라. 그래갖고 다시 어디로 갔어요? 경주로 갔어요.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물길이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말을 끝나자 지팡이를 끌며 두 종을 데리고 토암산 위에 올라가 돌집을 짓고 7일 동안 살았다. 그 다음에 성 안에 살만한 곳을 보니 초승달 같은 땅이 있었다. 그곳에 내려와 보니 이게 호공의 집이었다. 그래서 거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 집을 뺏기 위해서 몰래 숫돌과 수술 그 집 곁에 묻어놓고 가서 시비를 건 거예요. 우리 조상 때 살던 집이니까 내놔라, 내 집이다. 그래갖고 그럼 좋다. 그래서 파보자.
그랬더니 이 뭐가 나왔어요? 숫돌하고 숫이 나왔다. 그 왜? 이 동자가 관가에 가서 얘기하기를 우리는 원래 대장장이었다. 그런데 여기 산 사이에 여기서 파봐라. 틀림없이 물증이 나올 거다. 파보니까 숫돌하고 숫이 나왔다. 그래서 뺏어버린 거예요. 돈 한 푼 안 되고, 손도 안 되고, 코 푼 거죠. 그래서 호공의 집을 갖다 뺏어버렸어요. 그게 지금의 뭐냐? 월성이에요, 월성. 예, 경주의 신라의 수도인 월성입니다. 왕성인. 그래서 이 남의 왕이 AD 8년에 자기 딸을 결혼시켜요.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나중에 왕까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 왕이 되었을 때 이야기를 상공유사에 쭉 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돼 있느냐? 그가 왔던 나라가 어디라고요? 다파라국이에요. 다파라국. 그 다파라국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네, 어딘가에서 왔겠죠. 이 호공도 일본에서 왔다고 돼 있거든요. 호공이라 요 사람도 왜 호공이냐? 박을 타고 일본에서 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일본이라는 곳이 어디냐? 그걸 찾아내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태백일사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협부라는 사람이 남한으로 달아나 마한의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국본기. 마한의 산중에 거하다가 수백가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폐수, 이건 대동강이죠. 대동강을 따라 바닷길로 나서 어디에 다다르냐? 구야 한국, 지금의 김해. 그래서 곧 가라해라 한다. 네, 가약국이니까 가락국.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려와서 수개월간 머물다가 어디로 갔느냐? 아소산으로 갔어요. 아소산은 지금도 있죠. 어디냐면 큐슈예요. 큐슈로 가서 옮겨 살았다. 그가 바로 다파라국의 시조가 되었다. 그런데 그 후에 임나 연정이 연정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광개토대왕이 쳐들어와서 다 먹어버렸거든요. 큐슈 지역을. 그때 바다에 10개 나라인데 바다에 3나라, 그 다음에 육지에 7나라예요. 3나라는 어디냐? 쓰시마, 이끼, 그 다음에 오도열도. 그 다음에 7국은 어디냐? 7개 나라는 큐슈죠. 큐슈. 예, 그거를 갖다 뭉뚱그려서 연정을 베풀었는데 그때 지키던 거기 그 연정을 갖다 지키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다파라국하고 안나국 사람.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뭐라냐면 처음에 변진 구야국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고 그것이 구야한국이 되었다. 이건 일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야국 사람들이 넘어와서 일본에 와서 살았는데 그걸 뭐라고 보냐면 구야한국이라고 불렀다. 그럼 다파라국은 뭐라고 부르냐? 다라한국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걸 빼면은 뭐냐면 다라국이에요. 다라국.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냐? 고구려에서 왔으니까 협부니까. 홀본에서 왔다. 지금 졸본이죠. 졸본. 그래서 고구려와 친했다. 예. 그리고 다라국은 안나국과 더불어 이웃하였다. 그 옆에 있었다 이거 안나국. 근데 이 사람들도 어디서 온 거예요? 같은 성이에요. 같이 왔어요. 고구려에서. 그래서 옛날에 웅습성이 있는데 웅습이라는 세력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일본사에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어디냐? 큐슈의 구마모도 성이다. 웅본성이다. 그러면 이 안나국은 어디냐? 예, 다나마예요. 다마나. 바로 위에. 이것도 구마모도 지역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협부가 여기서 도망했죠. 쭉 따라서 이 백기를 탔든 하여튼 해갖고 이 평양 지역으로 왔어요. 여기서 쭉 해서 어디로 왔냐? 여기 구야국 김해 지역이죠. 여기 있다가 일로 건너간 거예요. 여기가 바로 안나국이고 여기 아소산이고 여기가 다파라국이에요.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동 경로를 보여드린 거다. 근데 더 중요한 얘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임나가야를 얘기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걸 세팅해 놓은 거죠. 거짓말을 해 놓은 거, 조작해 놓은 건데
임나가야를 얘기할 때 꼭 나오는 게 뭐냐? 강수라는 사람이에요. 강수. 예, 삼국사기에 강수 열전에 보면은 태종무열왕이 당나라의 국서를 갖다가 이 강수가 해독을 했어요. 그래서 걔를 총애한 거예요. 그래갖고 네 이름이 뭐냐? 똑똑하니까. 신은 본래 임나가랑인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름은 우두라고 합니다. 우두 뭐냐면 소머리. 여기가 뾰족하게 튀어났거든요. 예, 볼록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 뿔처럼. 그래서 왕이 그를 부를 때 임나가야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건 임나라는 뜻이고 이건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임나에서 온 선생이다 이거. 예, 이름을 그러면 너는 머리가 여기가 뿔이 2개나 있으니까 뿔이 볼록 튀어나왔으니까 강한 머리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줘요. 강수라고. 그런데 이 강수에 대해서 뭐라고 풀어놨느냐? 첫 구절에 열전에 강수는 중원경 사람이다. 중원경은 지금 충주죠. 사량구 사람으로 아버지는 남아라는 벼슬에 있었던 석채라는 사람이다. 그럼 뭐예요? 석씨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석씨 충주강씨 여기가 중원경 사람이니까 충주의 강씨들의 족보에는 강수라는 사람이 있냐? 없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월성 석씨, 이 석씨잖아요. 석씨. 족보에는 나와요. 여기 뭐라고 돼 있느냐? 신라 11대 조분왕, 조분 이상금의 셋째 아들인 6세, 누구로부터 6세? 석탈해로부터. 석지라는 사람의 후손인 16세, 그러니까 10대가 넘어가죠. 16세. 석오원이라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이게 석탈해잖아요? 여기 쭉 갔어요. 여기 조분왕이에요. 여기 첫째 아들, 여기 둘째 아들, 여기 셋째 아들이에요. 이건 제가 지금 넣은 겁니다. 요 셋째 아들이에요. 여기서 이 사람이 보세요.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죠. 네. 이 사람의 16세 손, 그러니까 10대 손이죠. 네,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아들, 둘째 아들의 아들이 강수예요. 이렇게. 딱 족보입니다. 석씨 족보예요. 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이 석오원이라는 사람의 정체는 뭐냐? 첨성대하고 분황사를 건립한 인물이래요. 뛰어난 인물이죠. 이 석오원의 둘째 아들이 누구냐? 석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강수의 아버지. 여기 있잖아요. 남아. 벼슬은 남아요. 석채예요. 그러기에 강수는 월성석씨. 월성은 지금 경주죠. 경주석씨. 즉 석탈의 몇 대손이에요? 18세 손이에요. 그래서 이 논문을 쓴 이완영 씨는 뭐라 그러냐면 신은 본래 임나가야 사람입니다. 라는 요 삼국사기의 기록을 뭐라고 풀었냐? 강수의 본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강수가 스스로 임나가라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석시성의 기원지가 어디다라는 걸 밝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석탈의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다파라국이에요. 근데 이 다파라국에 대한 지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서울역사박물관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조선 팔도 총남 지도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다파라국이 나와요. 근데 재밌는 게 뭐라고 써있냐? 신라왕 석탈해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뭐냐면 그 엄마가 여인국의 딸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인국이 있어요. 그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일본국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이거 보세요. 여기 뭐 다파, 나, 국. 여기
나, 여기 탈해, 왕, 탈해, 출어생. 여기서 나왔다. 신라왕 탈해가 여기서 나와. 여기 여인국이라고 돼 있죠? 여기 뭐라고 했어요? 일본국이에요. 여기 쓰심하고.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있었던 해상에 있는 세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기록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자, 요것을 다시 보면은 또 하나 삼국유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국유사 보면 더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김수로왕 때 삼국유사 가락국기 김수로왕 2년 AD 43년에 갑자기 완안국 한달왕의 부인이 임신을 하여 알을 낳으니 그 알이 하여 사람이 되어 탈해라고 하였다. 탈해가 바다를 따라 가락국으로 왔다. 키가 3척인데 머리 둘레가 1척이다. 그러니까 머리통이 무지하게 큰 거죠. 대궐에 와서 왕에게 말하기를 나는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왔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번 시합을 하자 나라 술법으로.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탈해가 매가 되니까 이 김수로 왕이 독수리가 됐어요. 이거 잡아먹힐 것 같으니까 석탈해가 참새가 됐어요. 그러니까 김수로 왕이 세매가 된 거야. 또 잡아먹힐 뻔했어요. 그리고 졌죠? 예. 그래서 뭐냐면 왕에게 인사를 하고 이제 그 배를 타고 달아났어요. 그러니까 그 김수로 왕이 걱정이 돼서 수군 500척을 보내서 그를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언젠가는 그 문제가 될 사람이니까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석탈해가 달아나서 얼루 들어가 버렸어요. 신라로 달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할 수 없이 수군을 돌려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석탈해가 처음부터 경주로 간 게 아니고 어디로 왔다? 바로 가야국으로 왔다는 거죠. 가야, 금강가야로. 그랬다가 김수로 왕에게 쫓겨난 겁니다. 예. 그래서 경주로 들어가게 됐다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수로가 이미 열려 있었다니까 해상 이 통로가, 예. 그거를 설명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석탈해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조상 대대로 대장장이었다는 거예요. 대장장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때 철을 가진 국가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야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 구마모토 지역은 그 야철지가 굉장히 많은 일본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김수로왕이 건설할 무렵에 이 변한 지역에 그 철을 갖다가 장악하고 있었던 게 누구냐? 그 이전에 김수로왕 이전에는 사촌의 늑도 지역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일본이나 중국이 와서 철을 교역해 갔어요. 그것이 이제 서서히 어디로 바뀌느냐? 바로 김해와 울산 이 지역으로 바뀌는데 그 중에서 특히 김해 지역이 이 둘을 제끼고 바로 이제 그 철을 장악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금강가야가 부상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 못지않게 일본 내에서 이 야철을 갖다가 장악했던 지역이 어디냐? 구마모토 지역이다. 이거. 그 구마모토 지역에 있었던 나라가 뭐냐? 다파라국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또한 이미 금강가야라든가 이 늑도라든가 이런 쪽하고 다 연결이 돼 있던 세력이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왕권을 여기 석탈해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탈해가 와서 가락국에 왔다. 왕에게 수로왕에게 말하기를 나는 왕의 자리를 뺏고자 왔도다. 딱 그랬잖아요. 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왜 도전했느냐는 게 중요한 건데 그거는 바로 야철권을 이 철의 그 교육권을 갖다 장악하기 위해서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충돌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철을 여기 있잖아요. 대장장이었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단야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이용해서 어디 월성에 있었던 호공의 집을 갖다 탈취했잖아요. 예, 그걸 뺏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사위가 된 후에 그의 아들인 유리왕이 죽자, 남의 왕이 이제 사위를 삼았고 그의 아들인 유리왕이 한 다음에 누가 했느냐? 이 사람의 아들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누가 했어요? 석탈해가 사위가 왕이 된 거죠.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처남이 죽고 나서 이어받은 겁니다.